안녕하세요, 빅먼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3월 9일 오늘장 특징 테마 종목 알아보는 영상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 흐름부터 보실 텐데요. 일단 오늘 선물옵션 동시 만기였죠. 그래서 코스피 시장이 좀 약세장이 될 거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이렇게 좀 예측할 수 있는 거는 물론 미국장 하락도 있지만 전일 제가 종가상으로 봤었을 때 외국인과 기관의 선물 옵션 포지션을 봤었을 때 지수가 횡보하거나 아니면 지수가 하락하는 데 쪽에 베팅을 좀 걸었던 모습이 좀 보여서 수급상을 좀 보고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100%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거의 높은 확률로 이렇게 하락 쪽을 좀 예상을 해서 오늘은 좀 조심하는 시장을 조심스럽게 시장을 좀 봤던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0.58% 그나마 좀 아래 꼬리를 달면서 좀 받쳐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여전히 800포인트는 지지를 해주면서 상승에 대한 힘을 좀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일단 시장 상황에서 수급을 좀 보시면은 외국인이 오늘 9,700억 정도 매도를 때렸습니다. 일단 대부분 이제 상승했었던 2차전지 쪽에서 많이 매도가 나왔고요. 코스닥 쪽도 여태까지 좀 상승했었던 2차전지 쪽 많이 매도를 좀 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 대비 코스피 대비 코스닥 시장을 한 10배 정도에서 8배 정도 차이 시장 규모를 판단했었을 때 만약에 지금 코스피에서는 9,700억을 때렸으면은 거의 여기서는 한 10배 정도 줄여서 900억 그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보시면 2,400억 매도, 2,500억 가까운 매도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매도했다. 비율로 봤었을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환율도 보시면은 원달러는 1,322원 오늘도 여전히 좀 상승을 좀 했습니다. 1,300원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계속 또 외국인 자금 이탈 요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만기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새로운 월물 내일 적용될 건데 이렇게 됐었을 때 새롭게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갈지 그런 것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 선물 지수는 봤었을 때 나스닥이 0.46% 정도 하락 중에 있네요. 요게 이제 우리나라 시장 미국 시장 끝나고 나서 상승으로 돌아설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봤었을 때는 추세상으로는 하루 정도는 더 좀 추가적인 하락은 나올 수 있겠다 싶은데 과연 오후장에 좀 반등을 해줄지 그런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좀 새롭게 나온 테마들이 있는데 2차전지 쪽에서 자금이 좀 빠지면서 다른 테마 쪽으로 자금이 좀 몰리는지 그런 것도 내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특징 테마 종목들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정부에서 상반기 양자 선언 1000큐리트 양자 컴퓨터 개발 추진한다. 이건 이제 어제 나왔었던 기사인데 또 이어서 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던 것 같아요. 국가 양자 비전 및 발전 전략을 발표한다. 그래서 예전에도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이제 테마주가 좀 돌긴 돌았는데 그때마다 좀 이슈가 되다가 좀 말았어요. 상승이 좀 나오다가 말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투자 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나오게 되면은 상승하다가 좀 많은 경우도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좀 반짝하다 말겠다 싶었는데 오늘 좀 강하게 올랐고 시간 외로도 강하게 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저도 영상 끝나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봐서 이거 좀 더 길게 끌고 가야 제2의 챗GPT처럼 더 끌고 가봐야 될지 아니면은 단기성으로 내일로 끝날지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시간 외로는 올랐기 때문에 내일 하루 정도 이제 갭 뜨고 나서 이제 움직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체크는 미리 좀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KCS, 우리넷, 텔레필드, 드림시큐리티 이런 종목들인데 예전부터 이 종목들을 잘 안 봤던 게 시총이 너무 좀 낮은 종목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잘 안 봤었는데 내일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KCS 예전에는 디지털 화폐 관련주 쪽으로 상승이 좀 많이 나왔었던 종목인데 이제 갑자기 양자 컴퓨터 양자 쪽으로 붙으면서 오늘 또 강하게 상승 나왔거든요. 저도 상한가까지는 예상을 좀 못했는데 올라갔으니까 이거는 확실히 자금이 좀 붙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670억 정도 거래 대금이에요. 거래 대금 상한가 치고는 많은 편은 아닌데 그래도 이 종목에서는 엄청난 거래량이거든요. 거래 대금이 예전에 한번 급등 나왔을 때 자리 9,500원짜리인데 이런 자리를 한번 좀 터치를 하고 확인하고 밀리는지 그런 거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우리로도 전 고점까지는 돌아왔는데 시간 내로 상승이 나왔으니까 아마 내일 갭으로 뜨겠죠. 이랬을 때 이제 과연 직전에 1750원 요 정도 고점 자리를 뚫어줄지 또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우리넷도 13,450원 요런 자리들이 있어요. 고점 자리들이 있는데 일단 요 종목도 오늘 시간 내로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대부분 종목들이 내일 갭으로 좀 많이 뛸 거예요. 거래 대금도 많이 터졌고, 그래서 이런 저항 자리를 뚫어줄지,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추가적인 기사 내용이 더 나와야 돼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런 기사가, 후속 기사가 나와야 되죠. 챗GPT 쪽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계속 후속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들이 계속 들어와서 꾸준하게 상승이 나왔는데, 양자 컴퓨터는 내일 아침까지는 갭으로 뜨겠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지, 그거는 이제 추가적인 기사 나오는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텔레필드와 드림 시큐리티 이런 종목들도 있는데 좀 다른 종목들은 이제 대장주 느낌은 아니라서 뭐 KCS, 우리로, 우리넷 요 세 종목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총이 보면 다 작죠. 1000억에서 뭐 많아봤자 1800억, 작은 거는 우리로는 400억대예요. 이런 종목들은 특히 이제 상표 시즌 같은 경우는 스윙으로 넘기기도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현대차, 코스닥 상장사, 지분투자 저울질, 뭐 이게 이제 로봇 관련주 쪽이죠. 로봇 관련주 쪽에서 계속 기사가 좀 나오고 있는데, 현대차에서는 이미 뭐 미국 회사를 인수한 적이 있죠.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걸 이제 인수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 코스닥 상장 로봇 부품, 이게 중요해요. 코스닥 상장 로봇 부품 A사 지분을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관련된 기업들, 푸른 SPG, 푸른기술, SBB테크, 해성TPC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삼성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투자해서 급등이 나왔듯이 이제 어떤 종목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좀 공략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돈 주고 사는 게 편하죠. 기술 개발해갖고 뭐 하는데 시간 오래 걸리니까. 일단 SPG부터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자, SPG도 오늘 신고가 좀 나왔었죠. SPG 신고가 나왔었고, 그리고 푸른기술, 푸른기술은 예전에 현대와 좀 협업한 적이 있어서 뭐 이슈가 좀 됐었는데 윗꼬리 좀 길게 달고 좀 내려왔습니다. 물론 이제 저항대를 뚫었다는 건 의미가 있는 건데 생각보다 좀 윗꼬리가 많이 길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뭐 내일 상승이 좀 나올지, 10,000원대 자리는 안착을 해야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물려 있었던 물량도 어느 정도 소화는 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려면은 최소 이제 거래량 없이 횡보하거나 거래량 없이 좀 올라가는 모습, 이런 걸 좀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SBB테크, SBB테크는 단기간으로는 좀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장한 지 조금 이제 시간이 좀 됐는데 우상향하는 모습에서 신고가 찍고 좀 확 밀렸죠. 이렇게 되면 이제 고점에서 음봉 나오는 게 상당히 좀 안 좋거든요. 거래량 많이 터지면서. 조정의 캔들로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SBB테크는 일단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규 매수로 달려들기보다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SPG 같은 경우에는 저항대 뚫고 윗꼬리에 달았지만 그래도 지지를 좀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SPG 정도는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해성TPC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거래량 터지면서 이제 음봉으로 길게 빠졌기 때문에 썩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캔들상으로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나마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SPG 정도.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현대차에서 이제 계속 후속 기사가 나오는지 봐야 돼요. 삼성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나왔을 때 계속 인수 관련해서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때마다 조금씩 다른 종목들이 좀 상승이 나왔었는데 돌아가면서 그러다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기 나오면서 이제 급등 나왔죠. 그래서 지금도 SPG는 신고가긴 한데 뭐 아직까지 뭐 그렇게 막 크게 급등한 그런 모습은 또 아니기 때문에 한번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수원 파트너 폴란드 전력공사 제팍,
원전 합작사 설립한다 해서 어제도 나왔었던 기사인데, 예, 오늘 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나온 것 같고요. 뭐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 사신 부총리, 예, 야책 사신 부총리, 예, 폴란드 부총리인데, 이번 합작사 프로젝트 설립, 예, 이거는 뭐 신규 원전 건설이 폴란드의 에너지 안보와 독립성을 강화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뭐 우리나라랑 뭐 합작하겠다 이런 기대감을 심어주는 멘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니고 기대감을 갖게 만든다. 그래서 올라간 건데, 올해 안에는 어느 정도 결정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대통령이 하는 행보로 봐서는 계속 원전 세일즈는 끊임없이 할 것 같습니다. 예, 지난 정부는 좀 탈원전 쪽이었는데, 이번 정부는 예, 그래도 원전 쪽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는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계속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원전 쪽은. 피코그램이 예, 오늘 좀 급등이 나왔었는데, 피코그램이 원래 정수기 필터 이런 거 관리해주는 회사인데 원전 쪽하고도 엮입니다. 매출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분야는 아닌데, 예, 오늘 좀 급등이 나와서 저도 좀 놀래고요. 한전기술, 일진파워라고 되는데 일진파워입니다. 그리고 우리기술, G2파워 이런 종목들이 완전 테마예요. 그래서 피코그램, 예, 오늘 자주 급등이 나왔었는데 시총이 한 1,100억 정도이기 때문에 1,900억 정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예, 시총이 큰 종목은 아니고 최근에 좀 많이 올랐거든요. 예, 예전에 무상증자 이슈로 급등 나왔다가 제자리 갖다 놓고 다시 한번 급등 나오면서 상승. 이거랑 좀 비슷한 게 모아데이터도 좀 비슷한 차트 흐름이었거든요. 예전에 또 이제 무상증자 이슈 하고 나서 예, 제자리 갖다 놓고 그리고 예, 또 급등 나오면서 계속 우상향, 예, 이런 모양이죠. 예, 지금 피코그램도 차트 모양상으로는 얼추 비슷해요. 예, 급등한 이후에 횡보하고 다시 상승. 그래서 조정시에 피코그램은 또 관심을 좀 가져셔도 될 것 같고요. 새롭게 원전의 예, 대장주가 될지. 예, 지금은 이제 G2파워를 좀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일진파워가 치고 올라오네요. 그리고 한전기술, 예, 역시나 박스권 뚫어주면서 거래 대금 좀 들어왔죠. 2,000억 정도 지금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왔죠. 일진파워, 그리고 우리기술, G2파워는 오늘 대장주는 아니었는데 혹시나 만원 자리를 뚫어주나 했는데 역시나 또 저항 자리 맞고 또 빠졌어요. 9,720원. 이 종목은 만원 넘어가면은 저항대가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좀 강하게 갈 것 같고, 거래 대금도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양호한 예, 움직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원대 자리에 올라왔을 때 좀 크게 상승하지 않을까. 그러려면은 뭔가 좀 원전 쪽에 확실한 뉴스가 더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다른 종목들 예, 보시면 이제 한동훈 관련주가 상승이 좀 나왔었고요. 금비, 오빠스텐, 노을. 한동훈 관련주는 딱히 이유가 없는데도 올라가는 경우가 좀 있어요. 예, 그래서 뭐 따라가지는 않았지만 뭐 이런 종목들 좀 체크해 두시고, 애플페이 관련해서 이제 우리나라 넘어온다 뭐 실시 돼가고 있는데, 요거는 어제 제가 이제 카톡방에 올려드렸던 뉴스인데 어제 움직임이 없다가 오늘 갑자기 오후장에 시세가 나와가지고 잠깐 이거 왜 이러지 그랬었는데 좀 윗꼬리 달고 좀 내려오더라고요. 수소차 관련주 쪽도 뭐 샤인 프로젝트 관련해서 올라갔나 했는데 현대차 지금 미국에 공장 짓는 걸로, 조지아 공장 짓는 걸로 또 상승이 나온 것 같습니다. 평화홀딩스, 범한피어세, 평화산업, 예,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일단 금비, 예, 뭐 예전에 대장주는 오파스넷 유니티 BT 플러스였거든요. 한동훈 관련주 쪽에서 유니티 BT 플러스였는데 오늘 좀 윗꼬리 좀 달고 내려왔어요. 뭐 거래 대금은 좀 많이 터지지는 않았는데 윗꼬리 달고 있어서 저도 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좀 차트적으로는 제일 좋아 보였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고점이고 오늘 시장이 좀 밀리니까 차익 실현이 좀 나온 것 같고, 대신 이제 금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금비가 좀 많이 올랐고, 오파스넷, 예, 오파스넷도 시장 흐름 보다는 좀 괜찮은 흐름이죠. 예, 그리고 노을까지, 예. 다 차트적으로는 이제 올라오는 모습인데, 과연 정치 테마주 쪽으로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어요. 지수가 안 좋아서 정치 테마주 쪽으로 자금이 몰린 건지, 그래서 지수가 상승할 때 이쪽이 가는지를 보셔야 돼요. 지수가 빠져서 간 건지, 아니면은 지수가 좋아도 가면은 뭔가 이슈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애플페이 관련해서는 KG 모빌리언스 이 종목이 급등이 좀 나왔고요. 거래 대금도 많이 터졌습니다. 직전에 여기 있는 매물대를 다 소화했잖아요. 지금 여기 물려 있는 사람들 다 지금 탈출시켜 준 겁니다. 여기 이 캔들이.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지는 일단 거래 대금이 줄었을 때 봐야 돼요. 자, 거래 대금 줄었는데 잘 버티는데 여기서 이제 올라갈 때 타야 됩니다. 예. 여기서 차트적으로 한번 좀 분석을 해드리면은 무조건 거래 대금이 줄어든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예, 거래 대금 줄어들고 나서 반등할 때 따라가셔야 되거든요. 물론 예측해서 들어가도 상관없는데 아니다 싶으면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갭상승 뜨고 나서 거래 대금이 이제 줄죠. 이렇게 줄었을 때 여기서 이제 들어가 봐야겠다. 여기서 지지가 나온다 해서 이제 매수가 들어가면은 이렇게 밀리잖아요. 그러면 저점 깨졌을 때는 웬만하면 빠져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는 딱 직전에 지지하는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좀 하루 정도 더 보실 수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빠져버리면 갭으로 빠지거나 전에 종가 못 넣고 밀리면 이런 자리에서는 빠져나와야 돼요. 예. 뭐 거래량 없다고 무조건 버티면은 여기서 사신 분들은 한동안 물론 여기서 이제 빠져나올 기회는 주는데 상당히 좀 고생하는 경우도 많고 이렇게 질질질질 흘러버리면은 답이 없습니다. 여기 이제 상승 나왔었던 종가 자리까지는 지지를 해주고 올라왔기 때문에 뭐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요런 라인이라든지 뭐 요런 라인까지는 한번 좀 보실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되도록이면 이제 요런 자리에 들어가신 분들은 짧게 손절 치고 차라리 여기서 지지하고 올라올 때 보는 게 좀 좋은데 그런 거는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세요. 예, 매매하실 때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이크 코리아. 하이크 코리아를 저는 좀 보고 있었는데, 어제 이제 반등이 좀 나왔으면은, 요걸 이제 한번 매수 관점으로 한번 좀 봐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제 여지없이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애플페이 이슈가 끝났나 싶었는데, 오늘 좀 끌어올려가지고, 좀, 아쉽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근데 순간 끌어올린 거라 가지고, 따라잡기도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좀 보내주긴 했는데 어쨌든 요런 종목들 한번 또 차트적으로 봤을 때 요런 자리들이 지지되는지, 그러니까 요런 자리가 지지가 돼서 올라오면은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요런 자리가 이제 깨졌기 때문에 이제 저는 매매 관점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수사차 관련 쪽 평화홀딩스, 그리고 범한퓨어셀, 그리고 평화산업, 이 종목은 왜 안 넣냐면은 거래 대금이 적어요. 뭐 50억. 범한퓨어셀이 110억, 평화홀딩스가 뭐 15억 정도 자금이 좀 터졌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너무 적은 종목들은 테마주로서 좀 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썩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알고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장 이렇게 좀 테마주 돌아봤는데 뭐 개별 이슈들도 있지만 그나마 좀 볼 수 있는 테마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